자, 이제 학생을 확인하면 되죠? 확인할 게 y는 f of fx가 어디서 x는 1과 2에서 연속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주어져 있죠, 맞죠? 근데 얘들아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냐? 왜 하필이면 1, 2를 왜 제시해 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 1, 2를 줬을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잠깐만 연습해 볼게. 우리 아까 연습해야 되니까. f of fx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때 이런 얘기 했었어. 두 가지의 의심점을 찾아야 된다. 겉함수의 의심점과 무슨 점? 속함수의 의심점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속함수의 의심점이 바로 누구죠? x는 얼마일 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속함수에서는 뭘 얻을 수 있다? x는 1이 의심점이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이전 누구 거 찾을 거예요? 겉함수의 의심점을 찾을 텐데 이 겉함수 입장에서 얼마일 때? 1일 때죠. 그 1이 바로 누구야? fx가 1일 때가 되는 거잖아요. fx가 언제 1이 돼봤더니 선을 그려보면 y는 1 선을 그려보시면 누구와 누가 만나죠? 현재 2에서 만나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따라서 이러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될 거니까 그거 확인하자는 거죠. 됐나요? 왜 괜히 1, 2준 거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해보시면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f of fx를 지금 풀려고 하는 거고요. x가 어떨 때?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x가 1일 때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가죠? 3으로 가는데 3보다 어떤 쪽으로 갑니까? 작은 쪽에서 3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f3보다 작은 쪽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건 조금 안타깝게도 직선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직선 보니까 이제 x 증가량이 1이지. y 증가량이 얼마지? 2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2인데 누굴 지나? 2, 누구 지나니? 1 지나니? 따라서 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여기다 얼마 집어넣는다? 3은 어차피 연속일 거 아니야, 맞지? 이쯤에는 3은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3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요. 그럼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어디로 갑니까? 1로 향해 가겠죠, 맞죠? 근데 1보다 어떤 쪽이 됩니까? 작은 쪽에서 1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면 얼마로 갑니까? 1로 가겠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애초에 지금 어떻습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뭐 함수값도 찾아보죠. 예의상.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F3은 또 얼마냐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 가셨죠? 불연속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확인해야 할 게 x가 어디로 갈 때입니까? 2로 갈 때죠. 2보다 큰 쪽, x가 2보다 어떤 쪽? 작은 쪽.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세 가지 다 확인해 주셔야겠죠. 근데 얘들아 보니까 2에선 지금 뭐합니까? 애초에? 연속입니다. 2에선 뭐라고요? 연속이 되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럼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1보다 무슨 쪽? 작은 쪽에서 오겠고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1형에 가긴 가지만 1보다 큰 쪽에서 1이 되는 거겠죠, 맞죠? 2일 때는 실제로 1이 되겠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2보다 작은 쪽은 얼마입니까? 2보다 작은 쪽은 얼마죠? 1이죠. 1보다 큰 쪽은 얼마입니까? 3이죠. 1일 땐 3입니다.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불연속이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 기업법 문제 보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극한값이니까 2보다 작은 지점에서 2에 점점 가까이 가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겠다는 거 볼 수 있으니까 기업번에 참이 되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니은번 보니까 2보다 큰 쪽에서만 보고 싶대요. 그럼 속함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F 입장에서 2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디로 가나 봤더니 1을 향해 가긴 가지만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겠죠. 그거를 G에다가 넣어줬어요. 1보다 작은 쪽. G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얼마가 됩니까는요? 1이죠, 맞죠?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1보다 크든 작든 1이든 상관없이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2에서 연속이냐 물어봤으니까 뭘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2보다 뭐 할 때? 큰 쪽에서 올 때. 2보다 뭐 할 때?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리고 x가 얼마로 갈 때?
2로 갈 때 이 모두 다 확인해 달라는 거겠지, 맞죠?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건 내가 확인해 볼게요. 2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여기로 오는 거고요. 그럼 얼마가 되겠다? 1이 되어지겠죠.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F1보다 작은 쪽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이 되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3인 2니까 F2 값을 물어보는 거로 볼 수 있겠죠. 1보다 작은 쪽에서 갑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여기 1이 어디가 1이야? 여기 1이야? 표시 안 했네. 여기 1이구나.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얼마로 갑니까? 1로 가는 거 보일 수 있겠죠. 1보다 큰 쪽에서 갑니다. 얼마로 갑니까? 1로 가는 거 보실 수 있게 되겠죠. 2일 때 얼마입니까? 1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실수가 좀 나왔네요. 3번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잠깐 좀 그림 그려야 되니까 먼저 풀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저희 순환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림 너무 많이 그려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기억번 보시면은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라고 물어봤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계속 마이너스로 고정돼 있죠. 네, 참이라고 보시는 거는 마땅하겠고요. 현재 f는 1에서 어떤지 볼게요. 1에서 지금 불연속이죠, 맞죠? 1 불연속이고요. G 같은 경우도 1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x가 1일 때 f 더하기 g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f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얼마로 가냐면은 1로 가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1일 땐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같은 경우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니까 1이 되겠고요. 1일 때 함수가 0입니다. 다 더하면은 0, 더하면은 0, 더하면 0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 같죠? 연속되어집니다. 이렇게요. 노가대로 좀 확인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합성함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먼저 뭘 찾아줘야겠다? 의심점을 찾아줘야겠죠. 이 구간 안에서 되지 않을 거라고 의심되는데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세요. f of gx이기 때문에 먼저 이 안에는 속함수의 불연속점을 찾을 거예요. 첫 번째, 속함수의 불연속점은 어디 있나 봤더니 어디 불연속이죠? 지금요? 1일 때 불연속이죠. x는 1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겉함수 입장에서는 겉함수는 언제 불연속이냐면은 0에서도 불연속이고 현재 1에서도 불연속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gx가 정역이니까 얘가 0일 때와 얼마일 때? 1일 때를 관찰하겠다는 거죠. gx가 언제 0이 되냐 물어봐요. gx가 언제 0이 됩니까? y는 0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누구죠? 0하고 얼마? 1이죠. 2는 안 봐도 돼요. 2는 어차피 열린 구간이니까 볼 필요 없어요. 0하고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x가 0일 때, 1일 때 언제 함수값이 1이나 봤더니 언제 함수값이 1이죠? 함수가 1일 때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총 합쳐서 봐야 될 건 어디 봅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랑 1일 때만 관찰해주면 되어지겠죠. 노가다 뛰셔야 돼요, 지금부터요. f of gx고요. 맨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일 때.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이거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겠죠. 좀 귀찮지만 g의 0보다 큰 쪽, g 0보다 큰 쪽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걸로 결정이 되겠죠. 맞나요? f도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더라도 0보다 큰 쪽이 됩니다. 이렇게요. 0일 땐 0이 되어지겠죠. 맞죠? 0보다 큰 쪽은 얼마입니까? 0이죠. 0보다 큰 쪽도 0, 0일 땐 0이 되겠죠. 다 연속이네요. 연속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 G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마이너스 1로 가는데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F요. 1일 땐 0이니까 함수값이 F0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0일 때 함수값 0이 되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는 불연속. 여긴 뭐가 되죠? 연속이 되겠죠. 모든 열릴 공간 1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연속을 볼 수는 있다 없다? 볼 수는 없다고 해주시면 되어지겠죠. 답이 기억 니은이 되어지겠습니다. 돼요?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fx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2x 빼기 1이죠. gx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x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준 게 g of fx가 어디서 불연속이다? x는 k에서 불연속이다라고 줬네요. 그럼 먼저 의심점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속함수는 현재 연속함수예요. 맞죠? 속함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의심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겉함수에서의 의심점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겉함수 입장에서 의심점을 뭔가 봤더니 gx가 있을 텐데 이거 네 언제 의심점이죠?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의심점이 즉 fx가 얼마가 될 때 의심점이다? 0이 될 때가 의심점이 되어지겠죠. fx가 언제 0이 됩니까?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가 되겠죠. 즉 x는 2분의 1일 때 의심이 되는 점이겠죠. 근데 뭐 불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긴 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불연속일 거예요, 애초에. 그래도 확인해 시켜 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g of f의 x가 되어지겠고요. x가 2분의 1보다 큰 쪽. 애들 답은 2분의 1이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냥 확인만 시켜줄게.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 한번 그려봐야겠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겠고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참고로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내 말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문제가 많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겠지, 쌤이. 2분의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는데요. 0보다 큰 쪽에서 g가 되는 거겠죠.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0을 가긴 갔는데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얘는 그냥 0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죠? 애초에 0일 때는 함수값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존재하지 않죠. 애초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0보다 큰 쪽, x분을 어떻게 그리죠? x분의 그래프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죠. 맞죠? 그럼 x보다 큰 쪽에서는 무한 들어가고요.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무한 되죠. 아주 대환장 파티죠. 되어지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호가 말했던 범위가 뭐냐면은 fx가 넣기 좋다 생겼다고 말하는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x-1분의 1입니다로 보셔도 큰 불이 넣겠죠. x는 2분의 1 때 불연속인 거 바로 보이실 것 같고요. 요묘, 조묘 여러 가지 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5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데 합성함수 지금 괜찮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약간 겉함수 할 때 치역 정역 뒤집어지는 건 게 지금 괜찮아? 아, 오케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하긴 하는데 내가 그때 했을 때 여러 번 설명했었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5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나와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리식에서 배웠을 때 이 fx 나오면은 분자 차수가 더 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막 나눠서 풀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네요. 그게요. 나눠서 풀었던 기억도 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약분이 좀 가능한 거 보이세요? x-2, x-1, 그 다음에 x-1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겠지. 맞죠? 그러면은 x-2이긴 하지만 뭐가 되어져 있지 않다? 1이 때가 빵꾸 뚫려있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됐나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문제에서 물어본 게 f of f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여러 개의 점이 있나 봐요. 불연속인 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속함수의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속함수 입장에서 언제 불연속이 딱 티납니까? x는 얼마일 때? 1일 때 불연속이죠. 왜? 1일 때 빵꾸가 뚫려서 지금 연결돼 있지가 못해요. 두 번째 이제 뭐 보셔야겠죠? 겉함수 입장에서. 이 겉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겉함수가 얼마가 될 때를 봐야 돼요. 겉함수가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를 보는 거겠죠. 따라서 fx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의심점이 되어지겠고요. 언제 1이냐고요? 얘가 1 되려면 x가 얼마야겠죠? x가 얼마일 때? 3일 때가 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몇 가지 보면은 1일 때는 볼 필요도 없어. 맞지? 1일 때는 이미 이게 무조건 불연속이야. 이때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왜 쌤 무조건 불연속인데 함수값 자체가 없으니까 이미 불연속이고 얘는 아직 의심된단 말이지. 얘는 확인을 잠깐 해봐야 할 것 같아. f of fx라서 뭐 여러 개이겠죠. 쉽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자. 연습하는 거니까. 할게요. 3보다 큰 쪽에서 오고 싶다고 했는데 직선 여러분들 그냥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2가 x절편이고요. 쭉 그리시다 보면은요. 여기 1인 지점이 비었을 거예요. 1일 때가 비어 있습니다. 1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렸네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2가 x절편이겠고 쭉 직선 그려지겠고요. 1일 때 비어 있는데 그 1일 때 함수값이 현재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비어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맞죠? 자, 3보다 크대요. 3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냥 3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1이죠. 3 나왔을 때는 함수값이 1인데요. 3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요. 얘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3일 때는 1이니까 F1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작은 쪽도 마이너스 1인데 1일 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됐나요? 따라서 뭐가 되겠다? 불연속 되어지겠죠. 결국에는 불연속 지점이 1하고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선생님 좀 빨리 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은 1인 거 알고 있지, 맞지? 그럼 얘가 1이 되는 건데 이 f가 1일 때 애초에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어지겠죠. 어떤 반영으로 오든지. 근데 그건 이제 확인해봐야 정확하긴 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셔서 문제 이어서 풀게요. 페이지는 74쪽입니다.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fx다 라고 줬는데요. 그 fx라고 하는 것이 현재 x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겠고요.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라고 줬는데요. 현재 그 gx라고 하는 것이 현재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줬는데요. 문제 보니까 fx 곱하기 gx가 어디서 연속? 2에서 연속이고 싶다라고 줬습니다. 먼저 꼴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 f라는 녀석은요 2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1을 집어넣었더니 3이고요. 여기 1을 집어넣었더니 4가 되어지겠죠. 꼴 확인해 보니까 얘 뭐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불연속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근데 g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겠다?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을 뭘로 만들고 싶다 문제에서 연속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심지어 이 불연속인 이유는 각각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치하지 않아서 불연속인 거겠죠.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속이 되는 녀석이 그냥 이 넣었을 때 얼마면 되겠다? 0이면 되겠고요. 그 0인 자리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맞죠? 그냥 2 넣었을 때 그냥 0이기만 하면 됩니다. 2 넣었을 때 빼기 4 플러스 k는 0이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해주시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다 뭐 해야 돼요? 원래는 확인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미 많이 했었잖아요. 연속 곱하기 불연속에선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이 0이 돼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으니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고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원래 어떻게 풀겠어? 이제 또 나누겠지. 이번에 클 때 작을 때 2일 때 가지고 원래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푸는 거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참수 f와 gx가 있습니다. f가 몇 참수? 2참수고요. x제곱의 개수, 즉 최고차함 개수가 이제 1이라고 준 거고요. gx는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됐나요? 네, 문제 읽어볼게요. fx랑 gx랑 곱했더니 문제에서 뭐가 되고 싶대요?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고 싶다고? 얘들아, 딱 보자마자 g는 지금 f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f는 연속이잖아. 2차 다항함수니까. g는 뭐야? 불연속이지. 딱 봐도 언제 불연속이니 얘들아? x는 -1억 얼마일 때? 1일 때 불연속이지, 맞지? 그러면은 이게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은 이 f가 f 빼기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겠어? 0이 돼야겠지. f1도 얼마가 돼야겠어? 0이 돼야겠지. 되니?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건 쌤이 뭘 이용해서 풀으라고 했을 때? 인수정리책에 써서 풀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fx의 최고차함 개수는 1인데 -1 넣었을 때 0대 x 플러스 1 인수로 가져. 1 넣었을 때 0대 x 빼기 1 인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fx를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4를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답이 15 나와주겠죠. 됐나요? 12번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건 내가 안 할 거야. 13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안 할 겁니다. 나 해도 돼 이제? 너는 준비됐어? 13번 문제는 풀이가 한 6가지 정도, 6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가지 더 설명하려면 우리는 1박 2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풀이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교과서 문제 나오는 건요, 이게 범위가 지금 똑같죠. 교과서에서 곱하라고 해요. fx랑 gx는 곱하라고 해요. 곱의 함수를 만들으라고 학교에서 말할 거예요. 그럼 x-1, x제곱 플러스 1,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잘못된 풀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곱할 수 있죠. 범위가 똑같잖아 지금요. 뭐 상관 있겠어요. 근데 당연하죠. 이게 되겠죠. 이게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풀어야죠. 안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1란 값과 여기 1란 값이 어때야 되겠어요. 얘는 지금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자극한도 상징할 수 있고요. 함수값도 상징하는 거예요. 얘는 크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우극한을 상징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근데 좀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의아해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잠깐 드릴까 봐요. 이게 분배법칙이 되어지고 이렇게요. 맞죠? 시간 잠깐 정리해 보시면은 x-1분의 x-1의 n제곱 빼기 x-1의 n제곱 되겠죠. 맞죠? 얘는 여기다 1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얘는 극한을 씌워야겠어요. 아직 모르니까요. x가 1보다 어디 쪽? 큰 쪽에서 올 때 x-1분의 x 빼기 1의 n제곱 빼기 x 빼기 1의 n제곱 되겠죠. 맞죠? 나 봐봐. Look at me now. 잘 봐요. 얘 뭐가 돼요? 0으로 갈 거예요. 아니 0으로 가는데 뭐 빼기 0이 0이야. 얘 수렴해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얘 0으로 가지. 얘도 뭘로 수렴해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 n이 자연수일 것만 자연수야. 차수니까. 만약에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야? 1. 1 넣어봐. 1 넣으면은 이게 뭐가 돼? 둘이가? 약분되면서 얼마 나와? 약시 1이 나와. 그럼 1 빼기 0이 0이야?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 2 넣어봐. 그럼 약분하고도 뭐가 남아? 얘가 남지. 1 넣으면 뭐가 돼? 0 돼. 그럼 0 빼기 0은 0. 참여될 수 있는 거야.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다 된다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겠다? 이게 최소값인데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 뭔 말인지 아니? 아예 못 푸는 것보다 좋은 거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려나 모르겠어. 불연속도 종류가 있다. 뭐였지? 극한값이 있긴 한데 일치하지 않아서 불연속인 거라. 아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없거나 함수값이 없어가지고 불연속인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을 거야. 2차 이상을 곱해줘야 된다. 기억이 안 나죠? 아주 주옥 같네요. 할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1 보겠습니다. 1을 경계했을 때에 이 직선은 1-때 0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맞죠? 됐나요? 얘 같은 경우에 정근선이 1이고 정근선이 또 얼마가 됩니까? -1자리 있겠죠. 맞죠?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이 F는 F는 뭐죠? 기본적으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얘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에요. 왜요? 좌극하는 뭐예요? 여기 꽉 차 있어요. 0으로 가죠. 맞죠? 우극하는 얼마로 가요? 봐봐요. 엄마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얘도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얘도 존재하지가 않잖아, 지금. 근데 gx는 어때요? 1 넣어봐요. 뭐가 돼요? 1 넣어봐요. 뭐가 돼요? 불연속이죠. 맞죠? 얘 불연속이에요. 됐어요? 얘는 값은 있어요. 얘는 얼마로 가죠? 1로 가죠. 얘는 얼마로 가죠? 0으로 가죠. 값은 있어요. 얘는 일치하지 않을 뿐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곱했을 때 연속이 되고 싶대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x가 1보다 작은 쪽, x가 1보다 큰 쪽, x가 1일 때 볼 텐데요. 1일 때부터 보자. 1일 때 쉬우니까. 1 넣으면은 0이고 0 곱하기 2죠. 맞죠? 얘 갔어요?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얼마입니까? 0이죠.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1이죠. 괜찮아요? 1보다 작은 쪽에서 뭐가 돼요? 무한대로 가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0 되죠. 그럼 얘들아 0 곱하기 무한대 얘가 뭐로 되길 원해? 0으로 가길 원하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0이 되는 요소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0 곱하기 쌤이 말했지.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은 뭐랑 똑같다? 네. 0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0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똑같다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잘 봐봐요.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무한대라고 하는 게 사실 뭐랑 똑같아? 0분의 1과 똑같지. 뭘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0분의 0꼴로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근데 보통 선생님이 얘로 해석 안 하고 뭘로 고쳐서 풀라고 했어? 0분의 0꼴로 고쳐 풀으라고 했지. 0인자의 개수로. 얘 0인자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그럼 얘는 0인자가 0으로 수렴하고 싶잖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 0으로 수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 몇 차다? 2차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좀 포괄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호는 뭘로 풀었니? 둘 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떻게 케이스? 어떻게 뭘로 넣었어? 이거 이렇게 케이스 풀었구나? 오케이, 알았어. 맞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풀었지만 그냥 대부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식을 써서 풀었겠죠. 맞죠? 맞죠? 이렇게 식 풀었을 것 같아요. 맞죠? 해가지고 분배 법칙 아까 제가 했던 과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분배 안 했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맞지? 통분해도 괜찮아요. 통분했으면은 x-1분의 어떻게 됐죠? x-2가 됐나 해봤죠? 거기 x-n제곱 붙은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됐다? 0분의 0꼴이 만들어진 거죠. 맞죠? 0분의 0꼴 만들어졌고 얘 0인자 몇 개? 1개. 0인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그래서 n이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통분하니까 맞지? 쌤이 통분해서 풀어가 알려주기도 했어. 사실 통분이 맞습니다. 됐어요? 됐네. 무한호 곱하기 0은 0분의 0꼴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저번에 많이 해봤지, 맞지? 계산 문제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0인자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도 좋은 능력이야. 14번 문제 갈게요. 나이도가 소폭 많이 상승했죠? 이런 건 이제 허벌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 영어 해야 돼요. 오늘 민우야
하고 좀 이따 영어, 좀 이따 수학해. 영어 먼저 해. 영어 먼저 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먼저 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니까 주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연속이죠? 볼게요. 3일 때 얘가 지금 불연속이에요. 쥐도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개떡 같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일일이 따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눈썹 있는 친구들 좀 볼까요? 같이. 좀 얘 눈썹 있는 친구들 자, 3보다 큰 쪽 3하고 마이너스 3 0되죠? 3보다 작은 쪽 3 마이너스 3 0되죠? 함수값 마이너스 3 3 0되죠? 연속이네요. 야매를 잠깐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죠? 그냥 다 쓰세요. 세 가지. 네, 죄송합니다. 검수랑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겸이 태블릿 PC 던질 수도 있어요. 뭐야? 난 이거 못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할게요. 빨리 하세요. F3보다 클 때 F3보다 클 때니까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3 되겠고요. 3보다 작을 때는 3 되겠고요. 3일 때는 3이 마이너스 3인 거 확인했죠. 맞죠? G 같은 경우에는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3이고요. 3보다 작은 때 오면은 마이너스 3이고요. 3일 때는 3이죠. 다 0이라 이 말이죠. 말은요. 연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는 0일 때 연속이냐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다 따져봐야죠.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F 곱하기 G 전부 확인해 볼게요. F 0보다 클 때는 0, 0보다 작을 때는 0, 0일 때는 혹시 얼마야? 3이냐? G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3, G 0보다 작을 때는 3, G 0일 때는 0. 다 곱하면 얼마니? 다 0이지? 그럼 되네요. 좀 귀찮겠지만 이 정도 노가다는 좀 해주셨으면 너무나 또 사랑스럽고 기쁘고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랑스럽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름답죠. 그냥 개떡같은 말소리 해봤어요. 그냥요.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G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오고 싶대요.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0 플러스인가요? 맞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0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냥 F가 0에서 연속인지 알면 되겠네요. F 0에서 연속인가요? 아니죠. 네, 제부터 보시면 되겠죠. D기법 문제 풀 때 내가 말하는 거는 무작정 쓸지 말고 꼬라기 먼저 하라고. G가 지금 어때? 얘들아 마이너스 3일 때 G가 마이너스 3에서 어때? 연속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F만 연속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GX가 얼마로 연속해? 함수값이 0으로 연속이지. 맞지? 그러니까 F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면 돼. 아니잖아. 탈락이라고.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식을 쓸 필요가 없었겠지. 하지만 연습은 많이 해두시라고 식을 쓰고 있었고요. 1번 가겠습니다. 3일 때 보는 것 같은데 G가 3일 때 0 될 때는 지금 없거든. 맞지? 그러니까 해볼 가치는 있네. 해볼게요. 할게요. F 3보다 클 때 얼마입니까? 내가 해? 알았어. 마이너스 3 이 자식들아 뭐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했는데 나온 다 알아는 뭐 G가 3보다 클 땐 3이고요. F가 3보다 작을 땐 3이고 G가 3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3이고요. 함수값은 F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고 G 함수값은 3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1로 통일되네요. 네.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다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은 4번 나와줍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나와져 있습니다. 함수 fx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x-1, 그 다음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겠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x 0보다 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fx 곱하기 f의 x-a 이 녀석이 x는 a에서 연속이고 싶대요. 무작정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좀 굴리셔야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얘들아 a를 잠깐 먼저 넣어볼게. 여기다 a를 잠깐 넣어보면은 f는 a형 태꼴이 되겠고요.
여기다 A를 잠깐 넣으면은 F는 0꼴이 되겠죠. 맞죠? 잘 보세요. 0일 때 현재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맞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A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겠고 뭐일 수도 있죠?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맞아? 얘들아 잠깐 머리를 좀 굴려볼래? 이 연속이 되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어. 왜? 잘 봐. 이 함수 자체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나 작을 때는 연속함수야 애초에. 맞아요? 다항함수니까요. 0이라는 경계에서만 불연속이잖아요. 맞죠? 결국엔 얘가 연속함수가 되겠다는 건 A가 양수일 때와 A가 뭐일 때로?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0일 때는요. 0일 때는 제외했어. 0일 때는 경계니까요. 아직 모르니까요. 됐죠? 0일 때도 또 따로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네, 써줄게. 얘는 연속이 되는 가능성이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 불연속일 때의 가능성이 되겠죠. 얘들아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그럼 얘가 만약에 연속함수로 가면 얘 무조건 뭐로 수렴해야 돼? FA가 뭐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됩니다. 참고로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양수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5가 얼마가 돼야 돼요? 0. 따라서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 근데 A 양수죠? 10이죠? 너무 좋아요. 오케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해도 돼요? A가 음수라고 해볼게요. A가 음수면 0에 집어넣어야지. 그럼 A 플러스 1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그럼 따라서 A가 얼마야겠어요? 마이너스 1. 음수인 거 너무 좋아요. 오케이. 됐어요? A가 음수여야 된다고요. 네? 아니 그냥 제발 조건은 오케이고 나중에 걸으면 되잖아. 나중에 걸러. 됐어요? 그 다음에 난 지금 이 문제 풀려는 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모든 문제 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양수만 물어봤지만 우린 사실 문제에서 이건 쉬워서 그래. 양수라고 좀 쉬운 거야. 그냥 상수 A 구하라고 하면 어려운 거야. 지금 선생님은 모든 문제 맞으려고 다 해주는 거야. 아무튼 A가 뭐일 때? 0일 때 있을 수 있겠지. A가 0이라는 거는 얘도 0, 얘도 얼마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F0에 뭘 확인하는 거야? F0에 뭘 확인하는 거야? 제곱을 향해 확인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내 말은 두 개 어때? 목적 지향점이 같아진다고.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면 fx가 제곱이게 되겠고 x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관찰하자 이것이 내 말은. 이해 갔어요? 둘이가 그게 뭐 해주니까? 같아져. 왜? 제발 a에 또 0 넣어봐. 그러면 fx의 제곱 되지.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들 생각해봐.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f 0보다 작으면 얼마야 얘들아? 1이지. f 0보다 크면 얼마야 얘들아? 5지. 야 이거 제곱한다고 같아지냐? 뭐 말 안 되잖아. 맞지? 얘네 애초에 안 되겠다. 이해 갔어요? 그럼 연속이 되기에는 a 값이 몇 개 있다? 2개 있겠죠. 그 중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양수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그 답이 그래서 10이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해 갔니? 두 함수의 연속을 물어보고 있다면 그 먼저 지향점을 바라보니 넌 x가 a로 가는 거고 넌 x가 0으로 가는 건데 0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a는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모르겠어. a일 때는. 그래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겠고요. 연속이라면 함수값이 0이니까 대입해서 0이 되도록 찾으시고 불연속이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겠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뭐니까? 부정형이니까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15번까지 마무리가 되겠고요. 쭉 다 스텝 1이 나와져 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fx가 연속일 때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 함수값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해보면 이 값은 b라고 정하겠습니다. 이 x의 값을 b라고 정해놓으면 이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겠다?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는 게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은
최대 최소 값이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지점을 A라 하겠고 이 지점을 B라고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기 끝이 최대가 되겠고요. 여기 끝이 최소가 되어지는 거겠죠. 됐나요? 그래서 중요하게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양 끝이 여기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양 끝이 최대와 최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그래프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 이차함수에도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항상 그래서 풀었기 때문에 되어지겠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딴지를 걸거든요. 선생님 불연속은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요.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여기서 선생님 A라 하겠고요. 여기서 선생님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소는 존재하죠. 여기 최소는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최대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장 높은 곳 위치가 비어 있습니다. 함수값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왜 안 된다? 얘는 최대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일 땐 반드시 존재하지만 불연속이라면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을 붙일 수가 없게 되겠죠. 참인 명제가 안 되겠죠. 불연속일 땐 이래서 불연속은 안 된다. 불연속인 건 안 된다. 근데 될 수도 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란 말을 못 쓴다는 거고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는요? 이런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얘가 최대이면서 최소인 거예요. 최소가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수학에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최대면서 최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쌤이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용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하는 건. 그래서 써먹을 일이 없으실 거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해야 될 거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값 정리. 이거는 중요해서 좀 잘 설명할게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얘는 좀 많이 중요하니까 좀 잘 봐두세요. 해볼게요.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fx가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속이라고 하고요. 열린 구간 A에 B에 있는 있는이라고 좀 그런가? 잠깐만요. 제가 책 예능으로 똑같이 한번 제가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완전 똑같아 좋잖아. 하나는 정의 가치가. 네, 할게요. 연속이고, 네, 연속이고요. FA랑 FB랑 다르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르다고 하면은요, 뭐가 존재하냐면요. 네, FA와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네,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해서요. 문장이 좀 어렵지만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FC는 K라는 값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그 C는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여기 써줄까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A, C, B고요. 반드시 만족하는 C가 적어놔는 존재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외우고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상황을 좀 제가 제시를 좀 해볼게요. 왼쪽에다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A라는 점과 B라는 지점은 이제 달라야 됩니다. 참고로요. 양쪽 함수값은 이제 다르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대충 하나 그릴게요. 그래프에 연속이 되도록. 그랬을 때에 FA, 이게 FA죠. 맞죠? FB가 이게 FB죠. F와 FB 사이에 사이값 K를 하나 잡으래요. 즉 Y는 K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에 그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C 값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C1. 이 X의 좌표가 C1. 이 X의 좌표가 C2. 이 X의 좌표가 얼마? C3. 이 C라는 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 않는 3개 존재하는 거겠죠. 뭐 1개 존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예를 들어서 A가 있겠고요. B가 있다면요.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 사이에 Y는 K를 그으면 여기 적어도 하나 C가 존재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사이값 정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응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활용도는요. 실근의 유무를 확인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되어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봐봐요. 이 K라고 하는 것을요 0이라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K를 0으로 바꾸면 문제가 FC는 0이라는 거겠죠. 맞죠? 그럼 이 C는 결국엔 뭐가 됩니까? 이 C는 결국에는 X절편으로 재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에서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을 텐데요.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겠고요. 여기 B라는 지점이 있다 치겠습니다. FA랑 FB가 이제 다른 상황인데요. A가 음수고 B가 선생님이 양수라고 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냥 단편하게 그냥 한번 제가 그냥 곡선 하나 대충 이렇게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FA와 FB가 현재 음량이 다른 상황이죠. 그럼 뭐가 반드시 존재하면 여기 사이에 시그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됐어요? 사이값전을 이렇게 활용해서 결국엔 뭐가 되냐?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을 고급지게 음수라고 볼 수 있죠. FA와 FB가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실근을 하나 가집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를 응용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시그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양쪽 경계값의 부호가 다르다면, 곱했을 때 음수라면 반드시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됐나요?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혼동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봐보세요.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실근 존재가 좀 추격해서 썼어요. 실근 존재는 참이거든요. 근데 실근이 존재하면 이거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이건 역은 틀린 거죠. 왜 틀렸을까요?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틀린 이유. 잘 봐봐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맞죠? A랑 B랑 곱하면 뭐야? 양수지. 그렇지만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실근이 존재할 수 있잖아. X절편이요. 맞아요? 네, 실근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 X절편 그래 X절편. X절편 존재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지금은요. 그럼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한 점이 여기가 A고요. 여기 B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FA랑 FB 곱했을 때 뭐예요? 0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셨습니까? 즉
FA 곱하기 FB가 양수일 수도 있겠고요. FA가 FB 곱했을 때 0일 수도 있다고 제 말은요. 그러니까 음수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 맞는데 존재한다고 곱했을 때 음수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걸 맹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저 양쪽에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수 있죠. 이때는 내가 직접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셀프로 그리셔야만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셀프로 그리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FA 곱하기 FB가 양수가 나오잖아.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야.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그래봐야 아는 거야.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야. 모르는 거야. 곱했는데 0이야? 그럼 열린 구간에서 있을 수 없을지는 나도 몰라. 확인해봐야 알아. 알았어? 근데 음수가 나왔어? 무조건 있어. 실근. 됐어요? 이렇게 활용하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사이값정을 쌤은 뭐 어떻게 쓰고 있다? 실근의 유무로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 민호 안 지키고 있어? 아 진짜? 알려줄게. 일로 와. 가까이서 봐. 시간 줄게. 가까이서 봐. 편집해줄게. 가까이서 봐. 알려줄게. 어디서부터 해? 알려줄게. 말해봐. 사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는 사람은 강사들밖에 없어. 너희들은 다 이해가 안 가. 왜냐면은 이거 어떻게 문제 나올지 상상이 안 되고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잖아. 문제를 일단 보면 확실해질 텐데 일단은 포괄적인, 개괄적인 느낌이 이렇다. 어디 부분? 여기 부분? 그러니까 실근의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를 쓸 텐데 이 K가 0이 된다고 해버리면 X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근의 조건을 얘가 X좌표이 되어지니까 실근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고.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만약에 이게 X축이 그래프가 A랑 B랑 다르게 음량이 다르게 내가 그렸다고 치자고 그럼 사이 X축이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식은 무조건 가지는 거잖아. 이 상황을 좀 보니까 FA와 FB의 음량이 다르면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니까 무조건 X축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FA랑 FB 곱했을 때 음수면 무조건 식은 있다니까. 무조건 X좌표는 있어. 그런데 역은 안 된다고. X좌표는 있다고 해서 곱했을 때 음수인 건 아니야.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X좌표는 있지만 곱했을 때 양수잖아. X좌표는 있지만 곱했을 때 0이잖아. 이 두 가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건 참외지만 이건 안 된다고.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은 좀 제한점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들은 조금 더 발전한 단계로 두 함수의 교점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두 함수 교점이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차이 함수, 빼기 함수 떠오를 수 있겠죠. 맞죠? 누군 차이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빼기 함수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둘 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gx라는 녀석의 관계를 보는데 입장이라고 해보면 우리 그때 항상 빼기 함수, 차이 함수를 쌤이 fx 빼기 gx를 차이 함수로 두고 새로운 함수로 hx로 설정해 두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의 관계를 보면 되겠죠. 열린 구간 a, b에서 ha 곱하기 hb가 0이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요, 열린 구간에서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겠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두 함수의 교점이 선생님 함수의 교점이 있나 없나 어떻게 확인하죠? 그냥 경계 집어넣고 음수면 무조건 식은 있어 라는 거가 되겠죠. 뭐 이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뭐 선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만약 이 지점을 선생님이 A라 하겠고 뭐 아니라 이걸 너무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잖아. 이만큼 쌤 B라고 쌤 해보면 뭘 그리시죠? 우리가 빼기 함수 그리시죠. 빼기 함수요. 이거 빼기 함수를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요? 이건 제가 조금 잘못 그렸네요, 그래프를요. 이 예제로 보면 여러분 더 어렵겠죠? 한 가지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더 편하게요. 아까가 똑같은 그래프긴 한데요. 구간을 다시 설정해 줄게요. 좀 더 편하게요. 여기 A, 여기 B라고 설정할게요. 여기 X축 되어졌다고 치겠습니다. 됐나요? 이걸 F, 이걸 G라고 해보면요.
차이 함수가 그려질 때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이렇게 그림 생기겠죠. 이게 차이 함수 hx가 되겠죠. 맞죠? 보시면은 a를 집어넣을 땐 양수죠. b를 집어넣을 땐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ha와 hb가 뭐인 걸 알 수 있겠다? 음수라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근의 조건 아니면 교점. 어쨌든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얘도 실근이니까 빼기함수 입장에서. 그래서 곱했을 때 음수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한다. 차이함수에서 곱했을 때 음수면 반드시 교점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죠. 교점이라고 써줄까요? 혹시 안 헷갈리게? 이 두 가지 용도로 사회값 정리에 활용이 될 거다라는 거죠. 먼저 문제 풀면서 좀 보죠. 너무 뚱그림 잡기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 문제를 막상 풀기 시작하면은 엄청 쉬울 거예요.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펼쳐주시면 문제가 나와져 있죠? 이글샘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니까 주어진 함수 fx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결국엔 요구하는 건 뭐다? 그냥 최대 최소의 정리를 쓸 수 있냐 이 정도밖에 물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냥 그래프 그리라 이만 말과 똑같은 거죠. 어디였는지 모르는구나. 84쪽이에요. 84쪽. 1번에 fx를 좀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2x 플러스 5라고 주어져 있겠고요. 1,2 다친구간 1,2에서의 fx가 최대 최소가 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건 무슨 함수 여러분들요? 1차 함수죠. 직선이니까 연속함수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 증가니까 증가 그리시면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어지겠죠? 2일 때 무슨 값? 최대값.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각각 집어넣고 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굳이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이번 문제 뭐라고 나와져 이렇게 나와져 있죠. fx가 뭐라고 줬냐면은 x의 제곱 빼기 4x라고 주어져 있죠. 맞죠? 2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지금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보고 싶어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어지니까요. 이게 최대값, 이게 무슨 값? 최소값인 거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식만 정리하기 원하는 거예요. 식 정리 같이 해볼게요. x의 개수비가 얼마니 얘들아? x 개수비가 얼마야? 2지? 이거 할 줄 모르냐? 아니?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죠? 대충축이 현재 얼마입니까? 대충축이 마이너스 1과 대충축이 현재 2인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서분면과 사서분면이 그려지는 것처럼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어집니다.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어지겠죠. 맞나요? 각각 알맞게 넣어주면 되겠다. 즉 연속일 땐 최초수로 가진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뭐 더 특별한 게 있길 원한다고요? 바라지 마세요. 없어요.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fx가 절대값 그래프인데 혹시 이거 못 그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혹시 못 그리나? 못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쯤 이제 1이 될 텐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씌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을 씌워 보이시면은 뾰족한 모양이 바뀌어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얘가 뒤집어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 얘를 얼마큼 올렸습니까? 뒤에서 이만큼 올렸죠. 뒤에서 이만큼 올려주시면은 어떤 그래프가 생기냐면은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y는 2라는 선을 긋고요. 여기 1이 되어져서 V자 모양이 위로 올라간 걸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됐나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마는 3부터 2까지래요. 2는 좀 더 가까이 있겠고요. 마는 3은 좀 더 멀리 있겠죠. 선대칭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최대, 이게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요.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죠. 너 이건 나 할 줄 아냐? 그럼 됐어.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먼저 뭐라고 말해줬냐면요. 연속이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전혀 연속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속임을 먼저 확신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식을 좀 정리해보고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먼저는 연속임을 먼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연속임을 의심이 좀 되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의심이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1이 때요. 심지어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요. 그럼 두 녀석이 연속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이 녀석 x 플러스 1분의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a가 3x 빼기 a가 되겠고요. 그 녀석이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1 빼기 a 플러스 b와 같아야만 연속임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를 좀 봤더니 분모가 얼마로 가냐면요. 얘가 현재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얘도 수렴하고 싶으니까 분차도 얼마로 가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3, 빼기 a가 0이 되어지니까 결국엔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식이 x 플러스 1이고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게 되어지겠죠. 0인자가 한 개 있으니까 얘도 0인자가 한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제법을 사용합니다. 마이너스 1, 2, 3, 6이고요. 0인자 약분시키려고 조리제법 지금 하는 중이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6, 0이 되겠죠. 쌤이 조리제법 왜 한다고 얘들아 지금? 뭐 하려고? 0인자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조리제법 한 결과를 쓰겠습니다. x 플러스 1,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이 되어지겠고요. 분모에 x 플러스를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약분시켜서 없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를 여기다 뭐 합니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6이 되어져서 얼마가 되겠다? 답이 10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못 들었어. 뭐라고? 알려줘. 왜 이게 0이고 가냐고? 그렇게 설명하면은 좀 덜 배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뭐해? 수렴하지.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한데 그럼 분차도 0으로 가야지. 그래 0분의 0 부정형이 되니까.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0인자를 없어서 계산하는데 그건 맞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먼저 선행이 되지. 그 말이 먼저. 네, 그래서 현재 10이라는 결과를 얻어내신 것까지는 전 했습니다. 되나요? 네, 그럼 결론 어느 정도 나왔죠? 결국에는 이 값이 얼마가 되는데 극한값이 이 극한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맞죠? 아까 이거 얼마라고 제가 말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말했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해 주시니까 7 플러스 b가 얼마가 되겠다? 따라서 b가 얼마가 되겠다? 되어지겠죠. 나 식 잠깐만 정리해도 될까 얘들아? fx 마무리 좀 지을게. fx 마무리를 지어보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여기 있네.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이었고 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보다 같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됐어요? 줘도 돼요? 이제 연속 됐거든요. 연속 됐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문제에서 말했지. 이제 뭐 그래프 그래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 대칭축이 얼마예요? 3이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 경계이기도 하고요. 여기 현재 3일 때가 얘는 3일 때가 뭐라고 했어요? 꼭 시점이 되겠죠. 맞죠? 그럼 원래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가 생겨지겠죠.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봐요. 즉 문제를 이렇게만 보겠다는 뜻이네요.
됐죠?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죠. 됐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대춘축이 얼마죠? 2분의 3 되겠죠. 맞죠? 만약에 대충 2분의 3이니까 뭐 이쯤 있다고 대충 이쯤 있다고 봐볼까 이렇게요. 됐나요? 아래를 볼록 그래프인데 또 얘 지나야겠죠. 맞죠? 만나는 점이니까 지납니다. 뭐 이렇게 그림이 좀 개떡 같네요. 맞죠? 그럼 좀 개떡 같지만 죄송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얘 좀 더 뭐 위로 올라가는 납작한 녀석이 되어지겠죠. 대충 그림 그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완전히 겹쳐지는 뭐 이렇게 되겠죠. 되어지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 대충축 현재 얼마? 여기 2분의 3입니다. 지금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최소는 누군지 알죠? 얘가 최소죠. 맞죠? 사실 최대가 얘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몇 가지가 있다고 보면은요, 얘와 얘의 거리가 이제 2분의 3이죠. 얘하고 얘는 거리가 6이죠. 맞죠? 아마 얘가 더 월등히 더 위로 올라가 있을 거로 예상해 볼 수는 있죠. 그래도 0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죠. 뭐 계산해 보셔야죠. 아셨나요? 혹시 모르니까 계산대 드리죠. 많은 3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9 플러스 18 플러스 3이니까 답이 얼마나 11이어서 29가 되어지겠고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빼기 9 플러스 6이니까 확률이 작은 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 이게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값을 다 구한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면 최대 추수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8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그냥 그래프 그려서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값 찾아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연속에다가 섞여져 있으니까 나온 거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어렵냐 이게 중요하냐라고 해보면 난 잘 모르겠다 한 표를 보내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가 이제 사이값 정리 문제가 되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나와져 있는데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줬을 때 이거가 실근이 속하는 구간 물어봤죠. 실근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실근 존재에 대한 건 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보기 1번 뭐라고 나와져 있죠? 보기 1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나와져 있죠. 이 구간 안에서 실근이 있냐 물어보는 거니까 뭐부터 확인한다 선생님이? f-3하고 뭘 곱한다? f-를 실제로 곱해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음수 나오면 무조건 있는 거야. 양수면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 구하겠습니다. f-3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요. 음수죠. 값을 찾지 마요. 그냥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을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음수죠. 되나요? 음수랑 음수 곱하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근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게 되겠죠. 뭔가 하나도 수업 못 따르는 것 같지 느낌상. 나랑 내 템포랑 전혀 맞질 않네.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넣겠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f-를 곱했을 때에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을게요. 아까 구해놨던 거 보니까 이거 음수인 거 제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구해놨으니까요. 마이너스는 아직 몰라요. 구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 빼기 2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여전히 음수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실근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요. 3번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냐. 그럼 f-라고 f0을 곱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f-는 아까 해보니까 음수라고 제가 결정을 시켜드렸고 0을 집어넣어 주시면 1이 나와져서 뭐가 되겠다? 양수인 걸 확인하셨겠죠. 음수랑 양수 곱하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여기 사이엔 반드시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이거 뒤에요? 아, 3이 상성 3이에요? 고마워요.
알려줘서요. 그러면은 어디가 좀 달라지는 데가 생기나요? 여기가 좀 달라지나요? 맞나요? 여기 양수나요? 맞나요? 고마워 알려줘. 진정 말하지. 답은 2번 되겠죠? 얘 어차피 양수 나오니까. 됐나요? 곱했을 때 음수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얘도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 9번 문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이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잘해요. 애들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잘 봐. 문제 봐봐. 결국엔 뭐 앞에 주어진 건 다 걷어내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연리구간 마이너스 2,2에서 적어도 몇 개의 시간을 물어봤지. 얘들아, 적어도 몇 개라는 거는 최대의 개수야, 최소의 개수야. 극한으로 줄였을 때에 무조건 몇 개까지는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이건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그래프 그려봐서 확인할 거거든요. 해볼게요. 이게 어려워지면은요, 한없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를 기준으로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음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고요. 0일 때는 양수고요. 1일 때는 음수. 뭐 2일 때 양수 이쯤 되겠죠. 그래프를 그냥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그냥 쭉 따라 연결시키세요. 그럼 눈앞에 몇 개 보인다? 실근이 하나, 둘, 세 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최소한 3개라고 써주시면 답이고요.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 나와져 있겠고요.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시근을 갖고 싶다고 했죠. 얘들아, 이 범위 안에서 적어놓은 식은 가진다는 건 결국에는 f-1하고 f0 곱하면 무조건 얼마라는 거야? 0보다 더 작다는 거겠지. 구하세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3 플러스 k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 함수값이고요. 0 되면 k 나와요. 그 0보다 작다는 거니까요. 결국엔 k 값이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써주시면 되어지겠죠. 여기에 있는 정수요 뭐뭐 있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를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뭐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확인해보셔도 되는데 왜 확인을 안 해볼까? 확인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그냥 대충 그림 한번 그려보면 대충 축현제 여기가 0이고요. 대충 축현제 얼마죠? 1이고요. 그럼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이 있어요. 지금요.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 사이에 누가 있다? 문제에서요. 시그널 하나 있고 싶대죠. 맞죠? 그럼 여기 사이를 누가 관통해야 돼요? x축현제 관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랑 부호가 다르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어지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열린 구간 주면은 보통 사이값 정리 많이 이용하니까 열린 구간은 사이값 정리고 최대 초수는 닫힌 구간이라는 것만 알아셔도 문제 큰 힌트 얻을 수 있을 거고요. F랑 G랑 이번에는 나왔죠. 드디어 제가 아까 말했던 실근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현재 10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맨 마지막에 fx랑 gx랑 같도록 하는 게 저거는 하나 가진다고 말했죠.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빼기 함수로 재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빼기 함수를 항상 재해석할 거고요. 근데 열린 구간이 현재 뭐라고 주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열린 구간 줬으니까 내가 할 건 뭐밖에 없다? h라고요. h 곱해서 음수인지 아닌지만 확인만 하셔도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hx는 무엇이냐 한번 구해보죠. hx는 두 개를 빼는 거니까 빼보면은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n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리해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n인가요? 틀린 데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얼마 집어넣고 1 넣고 2 넣고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풀어주면 되겠죠. h를 구합니다. h이 얼마가 되냐면은 4, 4, 8이니까 8 마이너스 n이 되겠고요. h가 얼마가 되냐면은 8, 16 맞나요? 8, 16, 2, 3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하면 19, 그럼 29 빼기 n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8 마이너스 n, 29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 남배는 마이너스 뽑아내놓고 마이너스 뽑아내놓고 계산해 보시면은 n 마이너스 8, n 마이너스 29가 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고 8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29보다 작다는 사실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최대 정수는 28인 거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보면은 연속까지 마무리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줬냐면 연속함수 fx가요. f는 0의 k 플러스이고 f1이 k 빼기 3을 만족하는 fx는 1이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싶대요. 먼저 문제 보니까 fx는 1이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얘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뭐 이용한다? 빼기 함수 이용할 거니까 이해시키셔야 돼요. fx 빼기 1은 0이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 hx를 만드는데 그 hx가 바로 fx 빼기 1이라고 저는 둘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0하고 1 사이의 시간 존재를 물어봤으니까 h0과 h를 곱했을 때의 음수냐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h0은 이제 f0에다가 1을 뺀 거고요. h1은 f1에다가 1을 뺀 게 0보다 작냐 물어봤고 h0은 문제에서 k 플러스 2라고 줬고요. 거기서 1을 뺐고요. h1은 k 빼기 3인데 거기서 1을 뺀 게 0보다 작다 준 거고요. k 플러스 1 곱하기 k 빼기 4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결국엔 k라는 값이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4보다 작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고요. 정수의 개수는 여러분들 손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까지 정리는 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가 마무리가 된 거냐면은 연속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미분 가보도록 하면 됩니다. 네, 미분 볼게요. 교재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두 번째 대단원 들어왔고요. 여기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실 거예요. 먼저 미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그 용어 정리 좀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증분이라는 걸 좀 설명해야 돼요. 증분이요. 증분이라는 단어는 뭐 최근에 쓰는 것 같고 결국엔 사실 변화량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변화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변화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x 플러스 2가 됐다고 하면 우리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x가 이만큼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변화한 양을 새로운 기호를 쓸 텐데요.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은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이런 기호요. 이 기호를 쓸 겁니다. 이건 우리 델타라고 읽고요. 이 델타라는 거는 difference, 차이에서 나오는 기호예요. 델타를 쓸 겁니다. 그래서 x의 변화량은 델타 x라고 쓸 거예요. 이게 x의 변화량이에요. x의 증분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y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얘를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면은 델타 x가 얼마다? 이라고 보는 거겠지. 이렇게요.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는 겁니다. 미연아, 너 정신 좀 차려봐.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이제 증분이란 단어가 처음에 사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라.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부터 배우는 게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함수 위에 두 점, 함수의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 fx 같은 거 칠게요. 그랬을 때 여기 점을 잡고요. 여기 한 점을 또 잡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을 뭐 한다? 이 두 점 사이에 뭘 구하는 거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직설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했던 방법 기억나실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B에서 A 뺀 거니까 B-A가 되어지겠죠. 맞죠?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이게 FB고 이게 FA니까 FB에서 FA를 뺀 거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를 쓰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셔도 되겠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세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다양하게 표기해 볼 건데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냥 제 표기법만 바꿀 거예요. 이제부터요. 여기서 선생님 A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선생님 B라고 잡았는데요. 쟤를 읽으려 A 플러스 델타 X라고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B에서 A까지 변화량 있죠. 맞죠? 얘를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얘를 델타 X라고 말할 수 있잖아. 맞죠? A 입장에서 이 델타 X만큼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A 플러스 델타 X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지. 맞죠? 됐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만들려고 할 때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만큼 길이가 델타 X가 되어지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함수값의 차이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델타 Y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이거를 델타 Y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 델타 X분의 델타 Y도 뭐가 된다? 이것도 평균 변화율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두어줄 수도 있겠죠. 됐어요? 똑같은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중이에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문제를 우리 교과서에서 하다 보면요. 델타라는 단어는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쓸 거냐면은 델타 대신에 제가 H라고 그냥 하나의 문자로 쓸게요. H요. 그러면 이 길이만큼을 선생님이 이 길이만큼 쓰면 H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H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는 F의 A 더하기 H겠죠. A 더하기 H일 때 함수값이니까요. 여긴 뭐가 되냐면은 A일 때 함수값이니까 FA가 되어지겠죠. 그럼 여기 뭐라고 둘 수 있냐면은 F의 A 더하기 H에서 FA를 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 이렇게요. 그럼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값, 그러니까 H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요. 그것뿐에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도 똑같은 말이 되어지겠네요. 됐나요? 민호 되니?
안 되는 데 있어 얘가? 네? 됐어? 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다 똑같은 말이네요. B-A분의 FB-FA 또 평균 변화율. A 더하기 H 빼기 A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도 같은 말. 됐나요? 아니면 뭐 H 대신에 델타 X 쓸래요? A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A H 대신에 쌤이 델타 X 쓴 거예요. 델타 X 빼기 FA 또 같은 말이고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델타 X분의 델타 Y도 맞는 말이 되겠죠. 됐나요?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고 싶었던 얘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그래프 위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이해해도 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게 평균 변화율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기울기랑 별다른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울기는 꼭 곡선 위에 두 점이 아니어도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냥 곡선 위에 두 점만 기울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어지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인데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고요. 다음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